자, 라리가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자, 우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링엄, 그리고 리디거, 그리고 카우민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벨링엄과 좀 리디거의 좀 결장은 이제 레알한테 있어서는 좀 타격이 좀 꽤 큰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점은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레알의 이제 이적 시장 행보를 봤을 때 일단은 영입한 선수로는 이제 하위선, 그리고 아놀드, 그리고 이제 카레라스 등을 좀 영입하면서 수비를 이제 좀 잘 좀 보강시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리버플레이트의 초특급 이제 유망주의 이제 마스탄투 오늘을 좀 영입하면서 확실히 지금 이제 미래에도 굉장히 좀 기대될 만한 그런 또 특급 선수를 좀 영입한 것 또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알찬 영입을 했던 그런 좀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모드리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시에, 이제 무노즈 등을 좀 영입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팀 내 주축 풀백이 이제 헤수스 아레소가 좀 팀을 좀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이전과는 뭐 그렇게 전력이 뭐 크게 좀 좋아졌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재 좀 오사수나다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 팀의 그런 이적 시장 행보에 대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에 뭐 레알이 알론소 감독을 새로 좀 선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이제 클럽 월드컵 일정을 좀 소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다가 가면 갈수록 그래도 경기력이 올라오는 좀 모습을 좀 보이며 이제 클럽 월드컵 좀 4강까지는 진출했지만 4강에서 이제 지난 시즌 챔스 우승팀인 이제 파리 상대로 4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알론소 체제에서의 좀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꽤 많은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안첼로티 체제와 좀 비교했을 때 이제 압박 강도가 좀 높아지면서 더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좀 자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시원시원한 모습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좀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이제 수비가 좀 불안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하위선을 좀 영입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그래도 완화시키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해 봐요. 자, 그래도 일단은 뭐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이 어느 정도 더 강해질 레알이고, 그리고 알론소 체제로 좀 들어서면서 공격이 더 좋아질 요소도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레알이 그래도 오사수나의 좀 수비를 좀 잘 공략을 하면서 이제 충분히 좀 유리하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서의 좀 경기력이나 좀 성적이 좀 저조했고,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오사수나에 대한 기대치는 그것도 이제 원정이다 보니까 뭐 더더욱 좀 떨어질 수 있다고도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렸을 때 물론 지금 레알이 벨링엄이 좀 빠진 게 솔직히 타격이 좀 크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그래도 이제 레알이 좀 무난히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리그 첫 스타트를 그래도 잘 끊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레알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1엔드 기준 마인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오사수나가 솔직히 뭐 공격에서 좀 기대치, 그것도 이제 원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시즌에서도 저조한 경기를 좀 보였다 보니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레알 역시 뭐 오사수나 상대로 뭐 엄청나게 뭐 크게 좀 대량 득점을 좀 할 것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3.5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본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그래서 레알 승에 그래도 1엔드 기준 마인승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이제 페렌츠바로시 대 이제 카라바. 자, 이 경기는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팀 다 지금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페렌츠바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헝가리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챔스 예선 3라운드에서 루도고레츠를 꺾고 이제 챔스 프로배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3차에서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페렌츠바로시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졌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페렌츠바로시가 루도고레츠 상대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무난히 좀 프로배에 좀 진출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홈에서는 이제 더더욱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던 그런 좀 페렌츠바로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챔스 예선 3라운드에서 북마케도니아 리그 소속 팀이 이제 슈켄디아를 꺾고 이제 프로배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역시 좀 페렌츠바로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수월한 좀 팀을 좀 상대하면서 이제 비교적 쉽게 이제 프로배에 좀 진출한 그 좀 카라바흐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카라바흐가 최근에 실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카라바흐가 상대했던 팀들이 이제 자기보다는 좀 대체로 좀 체급이 낮은 좀 팀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체급이 큰 팀들 상대로는 여지없이 이제 수비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줄곧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는 더더욱 좀 수비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뭐 체급, 안 그러면 뭐 이제 전력 면에서도 이제 페렌츠바로시가 뭐 카라바흐보다는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뭐 카라바흐의 그런 좀 불안정한 좀 수비가 이번에는 약간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제 페렌츠바흐의 현재 뭐 공격 전개나 안 그러면은 이제 홈에서의 좀 득점 흐름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충분히 좀 페렌츠바로시가 카라바흐의 수비를 잘 공략하는 식으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카라바흐의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페렌츠바로시가 지금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1차전은 그래도 페렌츠바로시가 홈에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렌츠바로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페렌츠바로시 이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츠르베나 대 이제 파포스. 자, 일단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르비아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이번 시즌 역시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보이면서 이제 기존의 스타일을 잘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챔스 예선 3라운드에서는 폴란드 리그 소속 팀인 이제 포즈나를 좀 꺾으며 이제 프로배 진출한 그런 츠르베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키프로스 리그 소속 팀이지만 대다수가 용병 선수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키프로스 선수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용병 선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력이 꽤 막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16강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뭐 리그에서는 리그 경쟁력은 좀 낮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파포스의 그 전력 구성을 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그런 좀 약간 지금 여기 유럽 경쟁 팀들에 비해서 뭐 크게 좀 밀릴 거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구성이 좀 알차고, 그리고 특히 좀 용병 선수들 위주로 이제 좀 잘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경쟁력도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 챔스 예선 2라운드에서는 이제 마카비 텔아비브를 좀 꺾었고, 그리고 이제 3라운드에서는 무려 이제 디나모 키이우를 좀 꺾으며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디나모 키이우를 이제 꺾은 것도 꺾은 건데
그 디나모 키이우 상대로 1, 2차전 모두 이제 승리를 좀 거머쥐었어요. 네. 자, 게다가 이제 1, 2차전 모두 디나모 키이우 상대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좀 파포스의 좀 기세가 굉장히 좀 매섭고, 그리고 전반적인 공수 밸런스도 좋은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게다가 이제 뭐 공격이 좀 막강한 디나모 키이우 상대로 2번 연속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을 정도로 특히 지금 수비 조직력이 좀 굉장히 좋은 그런 좀 파포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제 아무리 지금 뭐 트르베나라고 해도 현재 파포스의 견고한 수비를 공략하기는 이제 생각보다 꽤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게다가 제 용병 위주로 구성된 파포스가 뭐 트르베나보다 전력면에서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되려 이제 트르베나가 좀 생각 이상으로 고전할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트르베나가 공격이 좀 잘 안 풀린다고 하면은 서서히 파포스 쪽으로도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좀 경기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이제 파포스가 좀 트르베나의 좀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서 제 아무리 뭐 홈에서 강한 좀 트르베나라고 해도 이제 이번 경기는 좀 꽤 좀 어려운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파포스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파포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포스 프랜스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인저스 대 이제 클리프 브리어. 자, 우선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팀도 이제 현재 이제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레인저스가 일단은 챔스 3차 예선에서 풀젠을 좀 꺾으며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풀젠 상대로 홈에서는 3대0 대승을 좀 거둔 게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직행으로 이제 크게 좀 작용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2차전은 이제 풀젠 상대로 이제 레인저스가 원정에서 좀 패배했기 때문에 1차전 홈에서 좀 대승이 좀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좀 장담할 수 없었던 그죠 레인저스라고도 볼 수가 있었죠. 네. 자, 그래도 이제 홈에서 좀 대승을 좀 통해서 이제 귀엽고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한 좀 레인저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클리프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리그 경기 포함 이제 현재 3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2차전 모두 이제 승리를 좀 거두게 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이제 진출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3차 예선에서는 이제 잘츠부르크를 좀 만났었는데 이제 잘츠부르크 상대로 그래도 이제 1차전은 좀 잘츠부르크의 공격을 좀 잘 좀 막아내며 이제 클린시트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이제 2차전에서는 이제 2대 0으로 좀 지고 있던 상황에 후반에 내리 좀 3골을 이제 넣으면서 극적으로 이제 3대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전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꽤 좋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는 현재 좀 브리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유율은 이제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그래도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초반에는 약간 좀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해지면서 점유율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가져갈 수 있을 요소가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두 팀 다 뭐 공격적인 성향을 좀 띠는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브리어의 공격성이 이제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브리어가 라인을 좀 더 올려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역시 이제 라인이 좀 올라간 그런 브리어의 수비 뒷공간을 좀 잘 공략해 좋은 득점 기회를 종종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뭐 양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좀 창출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레인저스가 지금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브리어에 비해 이제 전반적인 공수 밸런스도 좋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레인저스가 홈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번 이적 시장에서 브리어의 주축 선수들이 좀 떠나 이제 이전보다 브리어의 전력이 약해진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염두는 해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좀 종합해서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1차전을 레인저스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레인저스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레인저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좀 바로 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